네, 안녕하세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지금 4월 28일 장마감 20분 전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음봉이 나와줬죠. 갭상승 출발했지만 마이너스 1% 지금 하락한 채 지금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음봉이 나오니까 불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대차장고도 이 1200만 주까지 줄었었다가 지금 갑자기 1300만 주까지 가량 늘어나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실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매도 사이트를 보게 됐었을 때도 890억이었던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지금 몇 배나 늘었습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는 2340억까지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거죠. 아니, 지금 신고가를 뚫고 있는데 이 공매도 세력들은 왜 들어오고 있는 거냐?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신고가라는 건 원래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대차 물량이 늘어난다.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전부터 그랬던 게 뭐냐면 신고가를 돌파함으로써 어떻게 했다?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흔드는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고점에서 일단은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오늘 장 마감도 이렇게 흘러갈 거고 결국에 영상 올라가는 시점은 장 마감이겠지만 우리가 내일 시초가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평소보다 다르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에다가 두산 신고가 가자 화이팅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방향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주 찍어드릴 테니까 우리 두산 화이팅이라고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적이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정고점 뚫어놓고 다시 눌러버리고 또 돌파하는 척하다 또 눌러버리고 사람 멘탈 흔들리게 만드는 흐름이 계속 두산에서 자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얘는 돌파 나오면 결국 또 밀리겠구나 이렇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나 대차장고 물량이 늘어난 이유도 저도 그 심리가 크다고 좀 보고 있는데 어차피 또 밀릴 거다. 여기서 하락 나오면 굳게 수익을 먹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이 공매도 물량은 단기적으로 숏을 친 다음에 수익을 보고 나서 결국 상환을 해야 돼요. 환매수를 해야 됩니다.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다시 갚아야 되는 물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호재 하나 터지면 숏 스퀴즈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왜? 얘네는 하락에 베팅하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호재가 발생하게 됐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런 장대 양봉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이 외국인들이 주포잖아요. 외국인들은 뭘 준비하고 있다? 단기적인 이 리스크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일단은 역발상을 해야 돼요. 우리 외국인들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계속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결국에 조정이 나온다 한들 우상향하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에서 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4월 31일 뭐가 있습니까? 새벽 3시에 FO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 전 거래일이 바로 내일이에요. 마지막 거래일이. 왜냐면 이 금리가 발표되고 나서 다음날 이 4월 30일에 갭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주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뉴스들을 봤겠지만 결국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다. 이 8월 의장의 마지막 FOMC 금리 동결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예요.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동결 자체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마지막 파월 의장의 발언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직 금리 인하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물가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안정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으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미국 금리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랑 뭔 연관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외국인 때문에 그래요. 외국 지금 주포가 누굽니까? 외국인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 지금까지 매수를 하면서 두산을 끌어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두산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단기적인 리스크에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매수세 줄어들고 있고 외국계 메이저 창구는 어제 매도를 했고 프로그램 매도세 나와주고 있고 이건 단기적인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 현물에서 오늘 5,400억 매도를 해줬고 선물에서 마이너스 3,300억 정도 숏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적지 않은 물량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오후장 2시 40분만 하더라도 이 총 누적이 6.3조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5조 2천억이에요.
얼마 줄었죠? 마이너스 1조 1천억 정도가 숏 포지션에 유입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 하락에 있어서 해지성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금리는 결국 시장에 이 돈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는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이자가 낮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예금보다 이 주식 시장으로 돈을 넣기 시작해요. 특히 이 기술주, 성장주들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 누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걔네가 조정받으면 코스피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된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이전에 금리 동결 2번 됐었잖아요. 언제? 1월 29일과 3월 19일 정확하게 기억을 해보세요. 날짜를. 1월 29일 언제입니까? 이날이었어. 이날 금리 동결 나오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어. 마이너스 10%. 그리고 3월 18일 19일이 언제입니까? 이날이었어.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빠졌어? 16% 빠졌다고. 이거 안 가져가실 겁니까? 이거 가져가셔야죠, 주주 여러분들.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만약에 또 여기서 10% 조정이 나온다? 아, 두산 끝났네. 또 몇 달간 행보하겠네. 이러면서 뭐 할 겁니까? 두산 욕하면서 떠나실 거잖아요. 매도하실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외국인들은 이 개인들의 틈에 물량을 받고 다시 한번 어쨌든 간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두산은 앞으로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게 현찮아도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이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못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금리 동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외국인들이 돈이 안 들어오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나 기대감 약해지고 있죠. 동결 발언 나오고 있죠. 왜? 이 중동 리스크와 유가 상승 우려, 물가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4월 30일 날 금리 인하 발표가 되고 5월 1일 휴장이고요. 5월 5일 휴장입니다. 이틀 동안 휴장을 해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어떤 미국장에서 발언이 나올지도 모르고, 트럼프에 있어서 어떤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고, 미국 이란 전쟁에서 어떤 악재가 나올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투심이 꺾이면서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에 압력을 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고 선물에서 매도 나오고 있다는 것보다 지금 리스크 단계 해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 나스닥 선물, 우리 9시 한국장 개장하고 나서부터 나스닥 선물 이렇게 급락 중이에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비트코인 23일에 쌍고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어제 쌍고점 이렇게 찍어주고 지금 하락 추세로 집어들었습니다. 이 지지 라인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주주 여러분들. 이 두 개가 시장 위험 심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다? 시장 투자 심리가, 투심이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고 리스크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솔직하게 말씀 다시 드리지만 이 마이너스 10% 조정과 이 16% 조정 안 가져가실 거예요? 가져가셔야 주주 여러분. 그리고 쇼포진 1조 1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내일 장중에 계속 라이브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점 시그널 발생했었을 때 이 외국인들 매도 시그널 나오고, 그다음에 쇼포지션 일부 대량 1조 이상 또 들어오게 됐었을 때 그때는 진짜 여지없이 30% 이상 차익 실현 하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까지 올랐어요. 평당가가 9만 원 분들, 10만 원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네. 결국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조정받아 보면 또 여기까지 떨어지면 수익률 10%밖에 안 돼요. 냅두실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저점에 추가 매수하게 되고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충분히 세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계속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자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시그널 나왔을 때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시켜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두산이라고 문자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대응, 그리고 이 저점에서 대응 명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꼭 두산이라고 남겨주세요. 내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30일날 개파락 출발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늦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라이브를 진행하지만 영상 중간에 들어오시거나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이러면 대응을 못 따라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로 회사도 다니고 집안일을 하는데 어떻게 계속 보겠습니까? 실시간 수급들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꾸는 게 먼저 알려드리고 영상을 진행할 겁니다. 먼저 대응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객관적인 근거까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 두산이라고만 문자 2글자만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저는 계속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 안 해요.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여러분들 돈이 걸려있는데 손실 나는 걸 막아야 되니까요. 항상 올라갔을 때는 매도에 대한 관점, 내려갔을 때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FOMC 결과 나오기 전까지 시장 분위기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고, 이 미국장의 여파도 오늘 너무나도 중요하고 실시간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우리 두산이라고만 문자 2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낙관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김 교수님 그렇게 잘하면 혼자지 왜 남들한테 퍼주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라고 주식을 처음에 잘했던 게 절대 아니었어요, 주주 여러분들. 저도 빚이 억대였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한강도 가볼까 생각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주식은 혼자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면 정보도 모르고 수급도 모르고 프로그램 모르고 선물 포지션 모르고 대응하게 되면 결국 감정적인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 감정적인 매매. 그러면 추격 매수, 뇌동 매매, 투매, 이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이러지 않게 도와드리면서, 같이 해드리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더 정확하게 빠르게 대응을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훨씬 안정적으로. 그리고 조정이 났을 때 마음 편하게 관망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매도 대처하는 거 심상치 않고 외국인들의 수급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FOMC 앞서서 지금 외국인들 투심이 약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된다? 대응을 하셔야 된다. 비트코인, 나스닥 흔들리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두산이라고 문자 2글자만 꼭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그리고 선물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거든요.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먼저 보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은 010-5154-7599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